헤르만 헤세를 여러분은 소설가로 알고 계시지만 이 끊임없는 삶 속에서 계속 시집을 내요. 여행 중에도 시집을 내고 여행 후에도 시집을 내고 이민 가서도 시집을 내고 죽다 살아나서도 시집을 내고 재혼하고 시집 내고 계속 시집을 냅니다. 헤세는 시인입니다. 헤세가 시인인 이유는요, 이 사람이 서점에서 일을 했다. 3이라고 그만뒀다고 끝낼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서점에 가서 3개월, 8개월, 나중에 고서적 판매상에 가서 일을 하죠. 자, 그러면 헤세는 어떤 문장을 아는 사람이냐면 우리식으로 치면 중국의 방송 위나라 시절의 시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영향이 나중에 인도와 동남아 여행을 가는 걸로 영향을 미쳐. 인도와 동남아 여행을 가고 나서 이 무렵쯤에 시사르타를 내죠. 헤세는 자기가 딱 정착했던 곳, 거쳐갔던 곳의 이야기를 다 작품으로 쓴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기행을 했으며 오스트리아를 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바그너를 만났기 때문에 바그너 음악에 대해서 책을 내죠. 여러분이 만약에 싱가포르를 다녀오셨다 칩시다. 싱가포르 다녀오신 분 계실 건데 싱가포르 다녀왔으면 리쿠안유의 HDB 주거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헤세식으로 한다. 이게 아이들을 조기에 외국에 한번 일주일 보름 외국여행 보내왔으면 자원봉사 탐색활동 진로체험 활동을 하러 보내왔으면 아이가 헤세식으로 한 지역, 한 역사, 한 예술 장르를 정리하게 하면 그 아이는 정말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세계관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세계관을 확장하는 창구라고 하는 건 헤세식으로 여행했을 때 그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으니까 마일리지 부분 써가면서 환승해가면서 여기서 일주일 저기서 일주일 이게 아니고요. 헤세식으로 그 삶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타인에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가요, 포도옷이 앉아서 정원을 가꾼 사람이 아니고 전쟁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함부로 죽어나서는 되지 않겠다 하면서, 그리고 종교신학대학에서 공부하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이런 신성을 모독하고 물질 만능에 기울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교황도 반대하죠. 물질로만 치장되는 교황을 반대하는 것. 그리고 나치가, 자기도 독일이지만 나치가 왜 유대인을 피워 죽이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나치도 반대. 독일 게르만 민족의 순혈 비난은 반대. 세상이 다 어울려 사는 건데 좋아하면 사랑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랑이 세경과 재혼한 걸로 드러나죠. 사랑하면 되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는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밝혀요. 그걸 제일 빠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게 신문이에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썼고, 기사를 쓰다 안 되니까 신문사를 사버리죠. 그러면서 그런 모임을 하는 자들을 계속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잡지 발간 운동이죠. 뭔가 새로운 시민의식이 깨어나고 그걸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조종동이 있다 칩시다. 기득권에서 자기 광고주들 손해나는 기사를 안 써주겠죠. 그러니까 신진 언론을 써주지 않아요. 뭔가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얘기를 쓰는 사람들을 지면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헤세가 잡지를 만들어버리죠. 잡지를 창간하죠. 잡지 내는 출판사를 사버리죠. 이렇게 헤세는 지금 수많은 작가들이 그냥 혼자 뒤에서 다 섭하게 안 해서 못하겠는데 나는 이 기는 작가가 아니었어. 나는 그거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죠. 헤세는 고양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정원 바꾸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식물을 다루는 것도 좋아하고요. 풀을 다루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게 아주 사소한 자연을 관찰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관찰력은 사람의 삶에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여행을 하는 동안 그 나라마다 이 기후에 따른 식생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헤세의 사진집을 찾아보시면 온실이 많아요. 온실. 아예 온실을 만들어놨어요. 헤세가 풀을 키우기 위해서. 총파를 키우기 위해서. 풀과 엊그저께 가을 독서문화 축제에서 나무학자 강판권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꽃과 나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무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꽃나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무와 풀이라고 불러야 다른 분류를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무는 목일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세포 분열 증식을 해가지고 껍데기를 점점점 부피를 키우는 것이 나무. 목 키우고 그대로 목까지만 자라는 게 풀. 딱 구별되시죠? 그 풀이 키 이상으로 두꺼워지고 피지하게 오다가 두꺼운 껍데기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이거를 하는 건 나무. 그게 안 되는 게 풀이에요. 모르셨죠? 저도 그래서 뭐야 우리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 헬마네세는 분명 독일 사람이지만 스위스라고 하는 평화 지역에 가서 이민국적으로 살았고 또 나치 당시에 480번 황금을 재면서 금지 작가가 되면서 나치 반대하니까 부대인 다 태워 죽이지 않는데 그 독일 놈이 반대하니까 중국 완전 나쁜 놈이네. 우리로 치면 우리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기에 우리 도와준 일본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반역자인 것처럼 이 햇새가 찍힌 거죠. 그래서 500번도 책이 안 팔리는 게 지금 전 세계에 안 나간 데가 없죠. 그러면 햇새가 오른 건가요? 히틀러가 오른 건가요? 이게 누가 오른지는 다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재산가, 아무리 뛰어난 신앙, 그 종교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심정적으로 다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제패했죠. 다 죽여버렸었고 이해를 이길 나라가 없었죠. 그 시기에는. 하지만 다시 뒤집히잖아요. 합의가 가능한 사람들 뜻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헤르만 헤세의 역할은 우리에게 유년 시절의 방황을 알려주는 소설을 쓰는 거에서는 우리는 겉감이에요. 우리가 아는 헤세는. 하지만 외국에서의 헤세는 반전, 평화, 인권 이것의 기수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 많은 작품은 여러분이 다 모르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은 어떤 정서에서 나오는가 하면 소설가적인 정서보다 시인의 정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인이기 때문에 풀이 중요하고 꽃이 중요하고 아주 사소한 것도 이름을 불러줘야 하고 시인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친일 문학인이라고 하면 시인인데 안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는 죽고 나서도 욕하잖아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은 죽고 나서 칭송을 하죠. 예, 그 칭찬이 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냐마는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의 격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미장 소설들은 이 이상 잘 쓰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친일을 했단 말이죠. 그건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어떤 연예인이 정말 봉사도 많이 했고요. 문화재단도 세웠고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병원 재단도 세웠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병원에 온 아이들이 성폭행했어요. 자, 이 사람은 그냥 두면 한 500억대의 재산으로 계속 문화사업을 하고 치유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애 하나 가난한 애 하나 성폭행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득권들은 뭐 대단하다. 좀 놔두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말 의식이 있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그걸 없애야 되죠. 우리는 미국을 욕하지만요. 미국은 그런 부도덕한 기업이 하나 있죠. 옥시 같으면 그냥 폭삭 망합니다. 미국 같으면. 그냥 망했어요.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저게 내가 될 수도 있었잖아? 이 생각이다. 그래서 존주의가 미국인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기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라고 말했어요. 지 생각만 하네. 이게 이기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 근데 우리나라의 지 생각은 이기주의죠. 나만 아니면 돼요. 폐기물 방치장 나만 아니면 돼요. 경주 다행이다. 부산이 그랬어요. 다행이다. 저희 때도 그랬어요. 다행이다. 근데 그때 다행이다 했던 제 친구가 경주 살거든요, 지금. 결혼해서 큰일 났어. 지진 났어. 계속 여진이 몇백 번이 왔어. 애들이 노이로제 걸리고 학교는 금이 가고 집은 비가 되고 기관장을 써가지고. 내가 그때 괜한 말을 했나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었다는 생각. 이게 햇새가 이 나라들을 다녔기 때문이죠. 이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햇새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문화적인 충격은 인도, 동남아시아. 그래서 햇새가 나중에 노벨상을 받고 나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 정신과에 가고 학교를 자퇴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근데 그때는 당연한 거. 너무나 아직도 성장하고 힘들고 가능성 덩어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너의 장점을 발견할지 모르니까 조금 더 버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